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제26강입니다. 교재로는요, 310페이지 지역권이 있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민법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 같은 데서도 뭐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근래에 이상현상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근래 몇 년 동안 지역권이 안 빠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 세세한 법 조문까지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면 봐준다. 왜? 그다지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제가 전 시간은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꼭 한 문제 나오는데 너무 어렵고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거 맞추느니 차라리 지역권 같은 거요. 봐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 강의 한번 드려보죠. 이건 우리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할 때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강의를 드렸냐면 하천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가 있고 둘러싼 토지가 있어요. 이게 맹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적인 도로, 공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때 여기가 A 소유 토지고 여기가 B 소유 토지인데 맹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A는요, 자기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여기가 농사 짓고 있어서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근거해서? 이웃과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상린관계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 그랬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등기 없어도 당연히 생기는 권리.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하는 권리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미 봤어요. 그런데 A가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법상 어때요? 4m 혹은 6m 폭 도로가 얼마 이상 접해야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4m 폭 혹은 6m 폭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B로부터 이 부분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렸다 그러죠, 그죠? 빌릴 때 실제 사례에서 B는 임차권으로 많이 빌려줘요. 등기해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역권으로 빌려줬다면 이제 뭐예요? A하고 B는 지역권, 물권이니까 뭘 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계약하고, 그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했을 때 지역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랬을 때요. 자, 지금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했으니까 일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역권도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죠. 그죠? 이거 어디서 우리 한번 봤었냐면 물권적 청구권 강의 드릴 때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점유하지 않는 권리 두 가지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없었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다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그때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권리지, 출입하는 권리지 여기 점유하고 삼겹살 파티할 권리는 없다. 그랬죠. 이게 바로 지역권이죠. 그러면 지역권은요. 자,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역지 그럽니다. 이 요자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 할 때 요자예요. 그 다음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역지. 승역지 받들 승자를 씁니다. 받들 승자를. 그래서 받든다 그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승역지는 어쩌냐면 일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고요. 전부다 그러면 전부 통로 이용하고요. 일부면 일부 통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역지는 어쩌냐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느냐? 아니에요. 전부여야지 일부일 수가 없어요.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역지는 뭐 일부는 통로 이용하고 일부는 통로 이용 못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봐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가 해요? 요역지 등기부예요? 승역지 등기부예요? 당연히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 그래야 돼요. 왜? 통로가 어디가 있어요? 승역지에 있으니까. 다만 그때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를 꺼내가지고 그 대강을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비교를 하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가장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인정되니까 일이 출입하다가 어때요? 만약에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만든다고 그러면 만드세요. 내가 돌아갈게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고정돼 있지 않죠. 그죠? 고정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역권은 일부일 때도 등기를 하잖아요. 전부면 전부라고 일부면 일부라고 등기를 하죠. 그죠? 그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고정돼 있다. 자,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하는 부동산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지라도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건데요. 요역지, 승역지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승역지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지역권이고 여기도 지역권이라고요. 여기도 지역권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승역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점유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권은요.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지자죠. 땅지자. 땅지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지역권. 그러지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역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인역권이 아니라 지역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권리들이 있잖아요. 소유권이니 혹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은 사람에게 따라가는 권리예요. 그래서 누가 소유권자냐, 누가 저당권자냐 등기부에 전부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인역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따라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역권, 토지에 따라가는 권리. 어디? 요역지에 따라가는 권리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를 봐도요. 지역권자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지역권자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역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유자 A죠. A가 지역권자였다가 이 요역지를 임대를 내주거나 혹은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권자가 혹은 전세권자가 혹은 임차인이 이런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로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이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지역권자가 안 나타나요. 누가 그럼 지역권자가 된다고요?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요역지를 팔았죠. 그죠?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소유자가 바뀌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당연히 지역권자가 되니까 따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부는 등기부를 봐도 지역권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법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로. 자, 승역지도 어찌냐면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자 뭐 이런 사람 있죠? 전세권자 등 임차인 등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역권이 아니라 지역권이다. 그렇게 보세요. 이때 기간 같은 경우는 제한 없다고 우리 전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요. 전전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해서 기간 제한 없다는 거 다 공부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치료는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설명드린 바죠. 그죠? 이게 지역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살 붙이는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거기 양가로 2번에 291조 나오죠. 그죠? 지역권자 그랬죠. 그죠? 지역권자, 요역지 사용권자 말하죠. 그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죠. 우리 지상권에서는 목적이 세 가지였죠. 건물 소유 목적, 그 다음에 수목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그런데 지역권은 목적에 제한이 없다고 그래요. 목적에 제한이 없어서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지만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로 1번 의 보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이죠. 편익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 그러죠. 그죠? 자, 2번에 맹진 갑토지 통행을 위하여 을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갑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 이 토지죠. 요역지, 을토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승역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사회적 작용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디귿번이죠. 토지 편익에는 그 제한이 없어서 종류에는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지만 물을 끌어다 쓰는 인수지역권 혹은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 조망 방해 건물, 건축 금지 지역권 등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죠? 미음번 보면 이용 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래서 있으면 적으면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의무적 등기사항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요역지와 승역지 관계를 보면 기억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어때요?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자도 뭐예요?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권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니은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디귿번 요역자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 점이 상린관계하고 다르다 그랬죠? 양가로 3번 지역권의 성질 물권이란 말이에요. 물권이어서 동그라미 2번 보죠. 그죠? 점유가 안 되니까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방해 제거 동그라미, 방어 예방 동그라미 그러나 반환 X,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가로 2번에 부정성 수반성 나오는데 292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 따라서요. 가치 이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요역지를 팔았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도 같이 이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면 소유권에 대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있죠.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뭐예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슬러시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물권법인데 예외적 의무 규정이잖아요.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의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외적 의무 규정으로서 4가지 정리해 드리는데 거기에 포함 안 시킬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그렇게 보지 말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지역권만 따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역지 소유권 양도하면 지역권도 같이 양도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경매도 단타에 있다. 뭐였어요? 자, 소유자가 어땠어요?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B에게 이렇게 C에게라고 할까요? 그럼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자가 누가 돼요? D가 되잖아요. D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다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요. 물권은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지역권은 어때요?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이 아닌 임차권도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보죠. 그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여력은 생긴다 그랬죠. 물론 이게 의무 규정인데 무시,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불가분성이라고 적어져 있죠? 불가분성.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자면 되도록 인정 이렇게 적으세요. 되도록 인정.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요. 비고해가지고 자 424페이지 424쪽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424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해제가 나올 거예요. 해제인데 424페이지요. 거기 보면 4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해제권의 불가분성 나오죠.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는 되도록 부정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부정 이렇게 적어져 있죠? 안 적어지신 분은 적으세요. 되도록 부정.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이쪽이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비교해서 거기다가 자 비고해서 거기는 312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312쪽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해제는 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계약하고 쉽게 해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냐면 해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되도록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자가 여러분이 돈 합쳐가지고 여러 명이 산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해제할 때 어떻게 해요? 해제. 이렇게 해야죠.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공유한 토지를 여러분이 매수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해제. 우리 집사람도 해제. 그게 1항이죠. 그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나오죠. 그죠? 2항 보세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제권 소멸해버리죠. 그럼 다른 사람도 해제권 소멸해버립니다.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해제권 되도록 인정, 부정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312페이지로 와보세요. 312페이지. 그런데 지역권은 어때요?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 되도록 인정. 왜? 사람들이 통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되도록 인정이란 말이에요. 인정. 그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읽습니다. 그냥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293조 1항이죠. 토지 공유자 1인은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해요. 공유자가 이 토지를 만약에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지역권은 되도록 인정이죠. 그죠? 2항 보세요. 토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랬죠. 승역지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지역권. 요역지 분할했어요. 요역지 분할해도 어때요? 여기도 지역권, 여기도 지역권. 되도록 인정이잖아요.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295조 보죠.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랬죠. 되도록 인정, 부정. 되도록 인정이잖아요. 인정. 아까 해제는 어땠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해제권 소멸하면 다른 공유자도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되도록 부정. 근데 지역권 어때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2항 보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이거 시효 취득 말하거든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생기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20년. 근데 이게 중단됐어요.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니까 어때요? 이것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뭐예요? 되도록이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296조 보세요. 이번에는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자, 영유물권은 20년간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버리거든요.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요역지가 수인 공유죠. 그죠? 그런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나쁜 건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 정지됐대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뭐예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지역권 되도록 인정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되도록 인정 이 개념이 없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끙끙 앓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313페이지 치료 존속기간 이미 다 설명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박스 2번 지역권 취득 나오죠. 그죠? 지역권 취득은 우리는 물권이니까 법률 행위, 계약 플러스 등기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 그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상속이다 이러면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고 그러죠. 그죠? 상속이면. 그런데 시효취득은 뭐라고 공부했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었죠. 그죠? 뭘 말하는 거예요? 시효취득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권 시효취득을 보는 거예요. 지역권 시효취득. 그러면 또 소유권 시효취득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봐보세요. 소유권 점유 시효취득은 20년이잖아요. 20년이죠. 자,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해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기가 쉬우니까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했을 때 그랬죠. 그죠? 등기했을 때. 그러면 봐보세요. 소유권 시효취득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 시효취득은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하면 등기했을 때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우리 전 시간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공부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죠? 20년 소유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분묘기지권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시효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평원 공연이었죠. 그죠? 근데 등기할래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대신에 봉분으로 공시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자, 이번에는 뭘 보려고 하냐면 지역권 시효취득이에요. 지역권 시효취득인데 지역권 시효취득은요. 봐보세요. 20년인데 소유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겠죠? 지역권 시효취득이니까. 그리고 평원 공연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야 등기 없어도 등기해야 이러는 거예요. 등기해야 해요. 왜요? 지역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시효취득은 등기했을 때 권리 취득을 하잖아요. 등기해야 해요. 주의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지역권은요. 점유를 해야 하네요.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20년이라는 게 뭘 말해요? 원래 점유였잖아요. 20년 점유. 그래야 시효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권리 아까 뭐 말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랬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이나 혹은 저당권은 시효취득이란 게 없어요.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당권은 시효취득이란 게 될 수가 없어요. 저당권 시효취득 없어요. 지역권도 그냥 지역권이다 그러면 시효취득 안 된다고요. 다만 우리 법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돼요.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표현됐다는 표현이 뭐냐 그랬더니요. 표현됐다는 말이 뭐냐면 요역지 소유자 있죠. 그죠?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개설해야 돼요. 그것을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돼야 돼요. 어떻게? 20년 동안 통로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니다. 누구라고요? 요역지 소유자죠.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통로를 개설해 놨는데 요역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통로 이용한다고 그래서 시효취득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것을 개설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 동안 통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죠. 그런데 어때요?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통로 이용하다가 요역지를 빌려줬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어때요? 나머지 7년 다녔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역권자가 누구죠? 지상권자죠? 이 사람은 어때요? 지역권을 쉬어취득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을 쉬어취득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점유가 승계되는 것처럼 통로 이용하는 것도 승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이처럼 쉬어취득하면, 그러면 이게 무조건 무상이냐? 아니라고요. 지역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특이했죠? 분묘기지권을 쉬어취득하면, 어땠어요? 분시무. 그래서 그게 특이한 거예요. 분묘기지권 쉬어취득은 무조건 무상인데, 지역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313페이지 양가로 2번이죠. 그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취득시효. 그래서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그랬죠. 그죠? 한해서 뭐예요?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가로 2번 보면 판례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위해 요역지 소유자가, 그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 동안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슬러시 끊으세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승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0년간 계속된 사실이 있어야 그래야 지역권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가로 3번 통로 개설이 요역지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을 사람 누군가가 개설한 통로를 20년간 이용한 것만으로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 나오죠. 그죠? 또한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기타 사용권자도 어때요? 지역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요역지를 불법 점유한 자는 어때요? 요역지를 불법 점유한 자는 이 사람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냐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내용입니다. 한가로 4번 보면 지역권 시효취득도 뭐예요?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등기를 했을 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완수고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효취득에서는 어땠어요? 완성 후에 그 소유자가 바뀌어 버렸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시효취득 주장 못하고 우리 소유권에서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거 응용해 보는 건데 뒤에 문장은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지역권 시효취득은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등기해야 이것은 잊지 말고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1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수지역권, 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인데 이런 것들은 거기 그 2항이 뭐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가로 3번에 보면 공작물 공동사용 나오죠. 그죠?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역지요. 요역지 이 통로를 개설하잖아요. 통로 개설한다 그러면 이 비용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비용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연못이 있어요. 그럼 다리 놔야죠. 그죠? 공작물 다리를 놔야죠. 누구 돈으로? 요역지 소유자 돈으로. 그런데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통행하는 권리니까 승역지 소유자도 어때요? 요역지 소유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같이 이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자기도 사용했으니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조죠. 그죠? 1항.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예요. B 말하죠?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 그죠? A 말하죠. 그죠?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다만 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로서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원래 이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다리 놓는 거 누구 돈으로? 요역지 소유자 돈으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 빌려주면서 여기 다리 놔줄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승역지 소유자가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건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다리 놓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오히려 빌려주기로 한 토지 땅값보다도 다리 놓은 값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아이고 괜히 다리 놔준다고 했네.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랬을 때는 승역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야 차라리 이 소유 토지 너 가져가라. 가져가고 너가 다리 놓고 다니든 말든지 해라.
나는 다리 못 놔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위기가 닥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위기한다고 표현하는데 위기한다는 게 뭐예요? 승역지에 있는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해준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자기 의무는 면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위기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지문으로 유역지 소유자가 위기할 수 있다. 그래서 X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298조죠. 그죠?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죠.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승역지 소유자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승역지를 매수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끼고 샀으니까 그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겠죠. 자, 299조 위기 나오죠. 승역지 소유자는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 그죠? 지역권자 뭐예요? 의역지 사용권자 있죠? 지역권자에게 위기해서 소유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앞에 조항 298조 조항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한가로 2번 보면 위기라는 게 나오는데 298조에 따른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에서 면할 수 있다. 이때 위기라는 것은 승역지를 지역권자 처분에 맡기기 위해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랬죠. 그죠?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역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이미 봤었죠. 그죠? 물권적 청구가 있는데 뭐는 인정 안 된다고요?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없어요. 다만 뭐만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그랬죠? 자, 지역권 소멸, 일반적 소멸 사유로서 유역지나 혹은 승역지가 멸실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권은 소멸하겠죠. 그죠? 예, 지역권도 포기할 수 있고. 예. 자, 어때요? 유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빌려서 통로 이용하다가 아예 사버렸다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죠? 존속기간 정해지기간 만료됐다 그랬죠? 혹은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승역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소멸한다고요. 그런데 지역권의 특이한 소멸 원인으로서 승역지 아까 소유권 넘겨주고 위기 있죠? 예, 위기가 되면 지역권은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나오죠. 그죠?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돼버리죠. 시효취득이 돼버렸다 그러면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거든요. 원시취득이라서 제한물권 소멸해요.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죠. 다만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 존재를 승인하면서 그러면서 점유를 계속했다 그러면 지역권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물권이에요.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채권은 10년 소멸시효인데 물권 중에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없어요. 소멸시효가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하고 물권이 있잖아요. 물권을 앞에 쓰죠. 그죠?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 그러면 채권은 10년 소멸시효예요. 물론 단기 소멸시효도 있어요. 상사채권은 5년도 있고요. 우리 민법에 3년, 뭐 1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식적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공부하지 말라고요. 물권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유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담보물권이 있는데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내가 금송아지 있죠. 100년, 1000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라는 것은 없어요. 담보물권도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다만 담보물권은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있고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채권 자체가 10년 소멸시효에 걸렸죠. 그래서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해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영유물권뿐이죠. 그죠?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왜 안 외워지지? 그러면 그냥 넘겨버리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좋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316페이지
박스 5번 특수지역권 나오죠. 그죠? 특수지역권. 이것은 자, 화전민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통째로 X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집어넣었느냐? 그냥 구색가 주려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좀 이르더라도요. 지역권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24강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전세권은 새로운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